안녕하세요. 금빛 향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집안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 같고 그런데 정작 마음은 더 답답하고 불편해지기만 하시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80세 정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께서는 75세부터 80세까지 5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정미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지금 80세이신데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씀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러세요? 네, 정말 그래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에요. 75세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75세 때는 어떠셨나요? 그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뭔가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길래 이렇게 달라지신 건가요? 나이 먹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데 있다는 걸요. 정말 인상적인 깨달음이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비우기 시작하셨어요? 5가지를 차례대로 비웠어요. 불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인간관계, 과도한 일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집안의 소유물들까지요. 와, 정말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면 내가 뭐가 남을까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비울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미자 할머니의 경험은 정반대예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복잡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무엇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우실 거예요. 셋째, 비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비전을 갖게 되실 거예요. 정미자 할머니께서는 지금 80세이신데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집안도 깔끔하고 인간관계도 편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지셨다고 해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이것저것 해야 할 게 많네 하면서 한숨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서 기대가 돼요. 정말 부러우시죠?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할머니께서 75세부터 80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셨는지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들으실 5가지 방법은 돈이 들지도 않고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미자 할머니처럼 더욱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미자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자, 그럼 이제 정미자 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버리기 시작하신 것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소비예요. 할머니, 75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셨나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쇼핑을 했어요. 홈쇼핑도 자주 보고
마트에 가서도 이것저것 많이 사고 뭔가 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사신 물건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옷, 신발, 그릇, 침구류, 건강용품 정말 많았어요. 특히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이나 운동기구들도 많이 샀죠.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한두 번 쓰고 말았어요. 옷장에는 태그 달린 옷들이 가득하고 운동기구는 빨래거리가 됐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럼 집안 상황은 어땠나요? 정말 답답했어요. 어디를 봐도 물건들로 가득해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물건은 많은데 정작 편안함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변화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는데 할머니 집에 오면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처럼 했는데 사실 그때 정말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이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었던 것을 구분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셨나요?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적이 있나? 앞으로 1년 안에 꼭 쓸 것 같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부분 아니오였어요. 정리하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돈 주고 산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용기 내서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선 집이 정말 깔끔해졌어요. 청소하기도 쉽고 물건 찾기도 쉽고 무엇보다 마음이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소비 습관도 바뀌셨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뭔가 사고 싶을 때 정말 필요한가?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럼 지금은 생활비가 어떻게 변하셨어요? 놀랍게도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많은 분들이 덜 사면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물건이 적으니까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쓰게 되고 그게 더 행복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풍요로움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이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 하고 말이에요. 정미자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정미자 할머니께서 버리신 것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예요. 할머니, 75세 이전에는 인간관계가 어떠셨나요? 정말 복잡했어요. 경로당 모임 동창회, 부녀회 개모임, 일주일에 약속이 서너 개씩은 항상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피곤했어요. 가기 전에도 오늘 또 뭔 얘기를 해야 하나 싶고 가서는 눈치 보느라 힘들고 집에 오면 더 지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나가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체면 때문이었어요. 안 나가면 저 사람 왜 안 나와? 혹시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말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특별히 힘들었던 모임이나 관계가 있으셨나요? 개 모임이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돈 이야기, 자식 자랑, 남 흉보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불편했는데 끝까지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느 날 모임에서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기 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장 스트레스 받는 모임부터 나가지 않기로 했죠. 주변 반응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몇 번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했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시고 나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정말 홀가분했어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시간도 많이 생기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3~4명하고만 만나요. 이분들과는 억지로 할 얘기를 찾을 필요도 없고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분들과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가끔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진솔한 얘기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정말 마음이 편한 시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질까봐 걱정하실 텐데요. 저도 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말이에요. 이제 3번째와 4번째로 정미자 할머니께서 버리신 것들에 대해 한 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과도한 일정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할머니, 75세 이전에는 하루 일정이 어떠셨나요? 정말 바빴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경로당 가고 시장 보고 청소하고 또 어디 모임 가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나이 들수록 활발하게 살아야 안 늙는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빨리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것저것 많이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월요일은 경로당, 화요일은 등산 모임, 수요일은 개모임, 목요일은 봉사활동, 금요일은 동창회, 주말에도 손자 돌보고 집안일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몸은 어떠셨어요? 항상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면서 계속했죠. 몸이 아파도 약만 먹고 또 나갔어요.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게 더 문제였어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더 불안했어요. 내일 모임에서 뭘 입고 갈까? 혹시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건강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밤에 잠들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이 시끄러웠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되새기고 내일 걱정하고 다음 주 일정 생각하고 새벽 2~3시까지 뒤척였어요.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셨나요? 2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아, 내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건강해지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일정부터 정리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용기 내서 했죠. 어떤 것들을 그만두셨나요? 스트레스 받는 모임들 대부분 그만두었어요. 의무감으로 가던 곳들, 가면 기분 나빠지는 곳들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다루셨나요? 이게 더 어려웠어요. 평생 습관이니까요. 걱정이 생기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를 물어봤어요. 대부분 아니오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내일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차 마실 때는 차 맛에만, 산책할 때는 발걸음에만 집중하고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5분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연습하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1시간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바꾸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우선 잠을 잘 자게 됐어요.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천천히 아침 먹고 책 읽고 산책하고 정말 여유로워요.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기분이세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전에는 시간에 쫓겼는데 지금은 시간을 즐겨요. 바쁘게 살 때는 못 봤던 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많은 분들이 천천히 살면 뒤처질 것 같다는 걱정을 하실 텐데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천천히 해도 꼭 해야 할 일은 다 되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세요? 저녁에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평안했구나 하면서 감사해 하죠. 정말 아름다운 변화네요. 바쁘게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군요. 맞아요. 지금에 집중하고 천천히 살면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걱정할 시간에 감사할 일을 찾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정미자 할머니의 변화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바뀌면 같은 시간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정미자 할머니께서 버리신 것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에요. 할머니, 75세 당시 집안 상황이 어떠셨나요? 정말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방마다 옷장은 터질 것 같고 그릇은 몇십 년치가 있고 이불도 한 방 가득하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 많은 물건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답답했어요. 청소할 때마다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고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 버리기가 어려우셨나요? 돈 주고 산 건데 아까웠어요. 특히 비싼 그릇이나 옷들은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들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결국 정리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어느 날 딸이 와서 엄마, 나중에 이거 다 어떡할까요?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떤 충격이셨나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물건들이 자식들한테 짐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자식들에게는 그냥 치워야 할 짐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셨군요. 네,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자식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요. 가장 버리기 어려웠던 건 무엇이었나요? 어머니 유품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반지, 비녀, 한복 버리면 어머니한테 죄스러울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딸이 쓸 것도 아니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사진으로 남겨두고 정말 의미 있는 것 하나만 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도 자식들이 짐지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정리했어요. 정리 과정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1년 넘게 걸렸어요. 한 번에 하면 너무 힘들까 봐 방 하나씩, 서랍 하나씩 천천히 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나요? 많이 들었어요.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놓아야 한다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어요. 다 정리하시고 나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시원했어요. 숨통이 트인 느낌이랄까요? 지금 집안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깔끔해요. 필요한 것만 딱 있으니까 찾기도 쉽고 청소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요. 자식분들 반응은 어떠셨나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집이 이렇게 넓었나 하면서요. 그리고 고마워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들이 걱정할 게 없어졌다고요. 지금 소유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이제는 갖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물건이 적어야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면 추억도 사라질까봐 걱정하실 텐데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니까 추억은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물건이 없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깊은 깨달음이네요.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놓아줄 줄 아는 용기에서 오는 거군요. 여러분, 정미자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5가지 변화의 여정이 어떠셨나요? 정말 용기 있는 선택들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미자 할머니께서 이 모든 변화를 통해 깨달으신 가장 소중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80세가 되신 지금 75세 때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자유로워졌어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남의 시선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야 할 일에 쫓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이요. 처음에 비우기 시작할 때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고요. 그런데도 계속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대로 살다가는 제 자식들한테 짐만 될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무거운 채로 늙어가면 결국 가족들이 힘들어 할 텐데 그건 정말 싫었거든요.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이세요. 그럼 지금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걱정하고 간섭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지내요. 아이들도 엄마가 요즘 정말 편해 보인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뭔가요? 자기 무게를 알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거요. 덜어낼수록 더 채워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물건을 줄이니까 공간이 넓어지고 사람을 줄이니까 진짜 소중한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니까 행복이 더 커졌어요.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우는 게 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소중한 걸 찾는 거예요. 저처럼 80세에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비워낼 용기만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정미자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을 용기 내어 비워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처럼 비우는 용기만 있으면 말이에요. 저희 금빛 향기는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금빛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향기롭게 빛나길 바랍니다.